기능에 충실한 아주 클래식한 숄더백을 준비했습니다. 가방 사이즈가 제법 되는 숄더백입니다. 얘를 이렇게 딱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이 가로의 길이가 33.5cm 정도 되는 제법 큰 사이즈의 가방이고요. 자, 무늬 패턴이 너무 멋진데요. 자, 무늬 패턴 자세히 보시면 자, 이 패턴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네트 헤링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헤링본 같은 이런 무늬가 나오면서 안에가 살짝살짝 시원하게 비치는 약간 네트의 이런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헤링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자,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자, 긴뜨기를 교차뜨기로 해서 왕복으로 돌리면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자, 이 종이실은 손땀 싸움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손땀을 잘 잡는 방법을 별도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차분히만 뜨시면 됩니다. 이 가방은 종이실은 언제나 속도를 내기보다는 천천히 차분히 뜨시면 이렇게 정갈하게 예쁜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가방 디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방 바닥부터 보시면 자, 요것도 짧은뜨기처럼 하는 스티치인데요. 예, 변형된 스티치입니다. 예, 그거를 사용해서 가방 바닥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줬고요. 자, 안에다가 플라스틱 바닥판까지 깔아줬기 때문에 자, 물건을 넣어도 처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방줄을 조금 독특하게 해봤는데요. 자, 루피실의 풍미를 살려줄 수 있는 약간 참기름 한 방울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골드, 금속 디링을 이렇게 달아줬는데요. 이 루피실이 골드, 금속과 굉장히 합이 좋습니다. 둘이 매치를 해놓으면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납니다. 그 정도로 잘 어울리고 자, 가방줄을 한 줄로 새우뜨기를 해서 한쪽 면에 이렇게 두 줄이 되게끔 만들어 봤는데 자, 가죽줄처럼 보이죠? 가죽줄처럼 보이게도 해주고 자, 요렇게 네 줄이 어깨에 걸쳐지는 겁니다. 네 줄이 이렇게 어깨에 걸쳐지면 뭐가 좋냐면 자, 숄더백 같은 경우는 잘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어깨에서 잘 흘러내리는데 이 네 줄이 있으면서 흘러내리는 걸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게 쓰실 수가 있고 자, 굵게 두 줄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네 줄 하는 게 훨씬 더 내구성도 훨씬 더 탄탄합니다. 자, 이 방법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죽 라벨까지 딱 해주면 자, 루피실의 그런 고즈넉함과 기성적인 느낌이 이렇게 같이 잘 매칭이 되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가방 만들기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헤링본 하면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헤링본 느낌은 나지만 뜨는 방법은 엄청 쉽고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차분함만 있으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천천히만 뜨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랑 만들어 볼 클래식 헤링본 네트백 저랑 한코 한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 한코입니다. 자, 루피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피실은 이제 종이실이고 이렇게 피 형태로 생겨서 이렇게 감겨있는 실이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콘 40g짜리고 자, 이거는 대용량 200g짜리인데요. 자, 일단 대용량을 조금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와요. 그리고 이렇게 수축 필름에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하실 때, 자, 루피실은 겉에서부터 쓰는 실이 아니에요. 자, 겉에서 실을 쓰면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실이 그냥 후루루루 막 다 풀려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 수축 필름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자, 위나 아래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를 이렇게 뚫어줍니다. 자, 수축 필름을 뜯지 않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동그랗게 수축 필름을 잘라줍니다. 자, 실 잘리지 않게 주의해서 자, 요렇게 잘라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수축 필름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여기 가운데만 요 가운데에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씩 있죠. 요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다른 실이 잘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냥 쏙 잡아당기시면 이 묶여있는 줄이 이렇게 풀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에 한 가닥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요 상태로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편해요. 그리고 쓰시고 남은 건 다시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요 상태로 그냥 보관을 하시면 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루피 소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축이 돼 있지 않아요. 자, 루피 이 띠지를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빼지 마세요. 빼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줄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주고 자연스럽게 빼줍니다. 빼주면 이렇게 안에서 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루피실 쓰시면서 실이 자꾸 이렇게 꼬여서 올라와서 뜨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실을 조금 미리 빼놓으세요. 실을 조금 빼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놓고 쓰시고, 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꼬여서 오는 게 조금 더 완화가 돼요. 자, 그래서 미리 조금 빼놓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특히 얘를 밑에 놓고 뜨는 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 얘가 이렇게 이 감긴 대로 이렇게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뜨는 사람의 손과 얘가 최대한 이렇게 조금 높이가 가깝게 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풀어서 대용량도 소콘도 이렇게 쓰시면 쓰시는데 불편함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이중사슬을 잡을 겁니다. 이중사슬을 잡을 때는 꼬리실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자, 우리가 가방 가로, 잡고자 하는 가방 가로 길이에서 한 3배 정도를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60코를 잡을 거예요. 그러려면 한 넉넉하게 1m 50cm 이 정도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남겨 놓으세요. 자, 꼬리실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꼬리실이 있고 본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꼬리실이 1m 50cm가 남겨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매듭을 하나 짓습니다. 사슬 매듭 지어진 상태에서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자, 땀은 바늘에 딱 맞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본실 끌고 와서 통과시켜줍니다. 자, 한 코가 완성이 됐어요. 또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주고, 자, 이렇게 됐어요. 본실 끌고 와서 통과. 또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주고, 본실 끌고 와서 통과. 또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주고 본실 끌고 와서 통과. 자,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통과,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통과. 자, 요렇게 해서 쭉 잡으시면 되고, 자, 요렇게 하면 머리따 모양이 이렇게 계속 쌓이죠. 지금 1, 2, 3, 4, 5, 6, 7 7개 잡았는데 총 60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짝수무늬예요. 짝수무늬라서 어차피 사각형을 만들고 라운드로 돌리면 짝수 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면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초사슬의 규칙성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 이중사슬 60코 잡겠습니다. 자, 이중사슬 60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네모진 모양으로 사슬이 나오게 되고, 자, 정면에도 머리 따은 모양이 있고, 자, 우측에도 보시면 머리 따은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중사슬이고, 딱 60개를 잡았을 때 센치를 재보면 저는 한 30cm 정도가 나옵니다. 30cm 정도가 나오게 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0cm에서 가방 가로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둘러서 두 단을 뜨기 때문에 또 길이가 늘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더 늘리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용량 한 볼로 맞춘 겁니다. 소콘으로 하면 5볼이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큰 가방이 되고, 이거보다 늘릴 경우에는 실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이중사슬 60개 딱 잡았고, 자, 지금 꼬리실이 좀 이렇게 남겨져 있을 건데, 요거는 그냥 적당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놔두고, 자, 이제 첫 번째 단 들어가 볼게요. 자, 헤링본 스티치에서 나오는 홀스단에만 쓰는 패턴을 계속 왕복으로 돌릴 겁니다. 자, 홀스단에만 들어가는 헤링본 패턴은 굉장히 쉬워요. 자, 이중사슬 60개 잡은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자, 얘가 첫 코죠. 첫 코,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코 중앙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넣고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이지 마세요. 약간 조금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기가 좋아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자, 짧은뜨기 됐어요. 이렇게 되면 몸쪽에 있는 V코가 이렇게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거 한 줄을 바늘에 걸쳐줍니다. 걸쳐주고 그 다음 코로 가요.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오면 3줄이 걸리는데,
자, 여기서 바늘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가 이렇게 치우치면 뜨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계속 왼쪽에 있는 한 줄을 전에 코를 하나씩 잡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늘 넣기가 매우 불편해져요. 그래서 얘가 딱 수평이 되게까지 해줍니다. 자, 요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요 각도는 어렵고 딱 수평이 되는 정도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세 줄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줄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앞에 한 줄 걸쳐주고 그 다음 코로 갑니다. 바늘 넣어서 수평만 맞춰줍니다. 수평 맞춰주고 통과. 또 앞에 있는 한 줄 잡아주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자, 수평되게 맞춰줍니다. 바늘 각도 이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딱 바늘의 각도가 딱 수평이 되게끔 해주면 이 세 줄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얘가 제일 짧고 그 다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줄을 통과. 또 앞에 한 줄 잡아주고 그 다음 코로 갑니다.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그러면 길이가 세 개가 다 다르죠? 점점 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세 줄 통과. 또 앞에 한 줄 걸쳐주고 그 다음 코로 가서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는 60코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앞에 한 줄 걸쳐주고 바늘 넣어서 끌고 와서 수평 맞춰준 다음에 세 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코 남겨놓기 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 남겨놓기 전까지 쭉 해줬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자, 여기 앞에 한 줄 걸쳐주고 마지막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자,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해주고 마지막은 조금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옆면이 조금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 자, 코스는 변함없이 60코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첫 코죠. 여기 첫 코.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60코가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 넘어갑니다. 자,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똑같이 1단에서 했던 무늬를 똑같이 넣어줄 건데 자,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자, 이중사슬 할 때는 우리가 두 가닥을 잡고 했어요. V코 이렇게 돼 있는 두 가닥을 잡고 있는데 자, 이 헤링본 홀수단을 해주게 되면 이 줄이 3개가 생깁니다. 위에 V코 이렇게 돼서 한 줄, 두 줄, 그 밑으로 세 줄 이렇게 세 줄이 나와요. 세 줄에 모두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V코 있고 이렇게 밑에 한 줄이 쭉 가죠. 이 앞에 있는 한 줄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로 바늘을 넣으면 자, 바늘에 걸린 줄이 세 줄입니다. 하나, 둘, 셋.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고 자, 첫 코가 조금 묻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첫 코 V코에다가 초보자분들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고 자, 똑같이 해줍니다. 자, 앞에 한 줄 걸쳐줘요. 자, 이렇게 걸쳐주고 그 다음 자, 여기 세 줄 모두 다 잡아주는 거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단에서 달라진 거는 하나, 둘, 셋, 세 줄을 잡아줘요. 자, 여기 앞에 있는 한 줄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주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실 끌고 와서 자, 똑같이 수평 잡아주고 세 줄 통과. 자, 앞에 한 줄, 이 앞에 한 줄에 바늘을 넣을 때 얘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안 들어가는 거는 바늘의 각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각도가 이렇게 되면 이 세 줄에 걸린 줄의 길이가 앞에 거 짧고 중간이 길고 그 다음 마지막이 또 짧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수평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해서 세 줄 통과. 또 앞에 한 줄 잡고 자, 여기 앞에 있는 한 줄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수평 잡고 세 줄 통과. 또 앞에 한 줄
여기 세 줄을 잡는 겁니다. 세 줄. V코에다가만 넣지 않고 그 밑에 한 줄까지. 자, 여기 앞에 있는 요거 한 줄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실 끌고 와서 수평 잡아서 통과. 또 앞에 한 줄, 실 끌고 와서 수평 잡고 통과. 자, 요런 식으로 또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에서 오고 있고 마지막 두 코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마지막 코가 얘인데 자, 이게 코가 아닌 줄 알고 조금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다 세 줄인데 자, 위에 V코, 앞에 한 줄. 자, 마지막 두 번째 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코에는 곡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기둥사슬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얘까지가 마지막 코예요. 자, 그래서 항상 첫 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서 오시면 마지막 코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코 남겨져 있고 앞에 한 줄 걸쳐주고 그 다음 코 가서 세 줄 잡는 거죠. 실 끌고 와서 수평, 세 줄 통과. 자, 여기 마지막 코 남았습니다. 앞에 한 줄 걸쳐주고 자, 마지막 코는 V코 두 가닥만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요거의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수평, 세 줄 통과 한 다음에 마지막 코는 항상 조금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총 코스는 60코가 나와야 되고 초보자분들은 한 3단까지는 이 코의 개수를 조금 잘 세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가 안 맞는 경우는 이 마지막 코를 빼먹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이제 세 번째 단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가닥 위에 V코 앞에 한 줄까지 모두 바늘을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첫 코 항상 여기 표시링 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표시링 걸어 놓습니다. 표시링 걸어 놓고 자, 앞에 보이는 한 줄에 바늘 넣어서 걸쳐준 다음에 그 다음 코 세 줄 잡아서 수평 잡고 세 줄 통과. 또 앞에 한 줄, 그 다음 코 세 줄 바늘 넣어서 수평 잡고 세 줄 통과. 자, 이렇게 또 반복해서 또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 마지막 두 코 남겨놓기 전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 쭉 해서 왔고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에 한 줄 걸치고 그 다음 코 세 줄 바늘 넣어서 수평 잡아주고 세 줄 통과. 자, 마지막 코 표시링을 안 걸어 놓으면 굉장히 애매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코에다 꼭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 놓으셔야 돼요. 자, 표시링 빼주고 마지막 코는 세 줄이 아니라 두 줄입니다. V코 두 줄에만 바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뒤에 거 여기 앞에 한 줄 잡아주고 마지막 코 가서 수평 잡아주고 세 줄 통과하고 조금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 완성이 됐고 기둥사슬 해준 다음에 편물 돌려서 이제 네 번째 단 들어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얘가 첫 코입니다. 첫 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반드시 여기 첫 코 V코에다가 표시링만 잘 걸어 놓으시면 코가 틀려지지 않을 거예요. 표시링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앞에 한 줄 잡아주고 그 다음 세 줄 잡아서 수평 잡아주고 세 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세 번째 단까지 떴고 네 번째 단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저도 지금 약간 이렇게 좀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딱 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해주면 얘가 구김없이 다 쫙 펴져요. 엄청 정갈하게 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자,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가 V코 두 줄만 잡는 게 아니라 세 가닥을 잡기 때문에 이 결속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냥 짧은뜨기로 뜨는 바닥보다 훨씬 더 탄탄해집니다. 내구성이 엄청 좋아져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단을 뜨셔야 되냐면 총 12단을 뜨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3단 떴고 4번째 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단까지 완성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단을 모두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단수를 보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꼬리실 왼쪽에 놓고 봤을 때 딱 경계가 명확하게 지죠. 1, 2, 3, 4, 5, 6, 7, 8, 9, 10, 1, 2. 자, 12단까지 뜨고 나면 자, 여기 생겼던 꼬리실과 마지막 실의 방향이 이렇게 만나게 끝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 짝수단 12단까지 뜬 거고, 자, 그리고 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 패턴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2바퀴를 돌려서 2단을 떠줄 거예요. 그거 할 때 다 완화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 12단 있는 부분과 여기 이중사슬이 있는 첫 번째 단을 만져보면 두께감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쪽이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밑이 살짝 이중사슬이 있는 부분이 살짝 넓고, 예, 넓으면서 살짝 이렇게 너울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다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 다 완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뜨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서 스팀을 한번 싹 쐬서 얘를 펼쳐준 다음에 하시는 게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팀 다리미 쓰셔도 되고, 스팀 다리미가 없으신 분들은 물수건을 이 위에 올려서 그냥 다리미로 열 처리만 해주셔도 얘가 쫙 펴집니다.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찜질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굉장히 많이 말렸던 게 이렇게 정갈하고 판판하게 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 다림질 한번 하고 가셔야 그 다음 단 하실 때 편해요. 그래서 바다 완성하고 한 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방이 다 완성되고 한 번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루피실은 다림질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실이라서 약간 했을 때 땀이 삐뚤삐뚤해서 보이고 울퉁불퉁한 거를 다림질로 싹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피실로 만든 가방은 다림질까지 하는 게 최종 완성입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센치를 재보겠습니다. 자, 가로를 잴 때는 요 밑에 있죠. 여기 너울지는 거. 이쪽에서 재지 마시고, 자, 12단, 12단 떴을 때 위에 길이를 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길이를 재면 28cm 요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7cm 약간 넘게 나옵니다. 자, 가로랑 폭은 여기서 2단을 더 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요. 자, 그리고 얘는 바닥판을 꼭 깔아줘야 됩니다. 자, 바닥판이 있어요. 이거 지금 검정이고 흰색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색 하시는 분들은 흰색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쓰다 남은 검정판이 있어서,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실제로 플라스틱 바닥판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떠준 센치만큼 얘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바닥판을 지금 사이즈에 맞춰서 요거는 1차로 잘라놓는 거고요. 최종 완성이 된 다음에 얘를 한번 넣어보고, 자, 크면 살짝씩 잘라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뾰족한 거는 이렇게 라운드 되게 굴려서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자르는 건 1차 재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잘라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잘라놓은 거는 일단 놔두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12단 마지막 60번째 코까지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 면으로 넘어가는데, 자, 지금 60번째 마지막 코 여기 부분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2번째 단 왔잖아요. 자, 첫 번째 단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 한 단이 마무리입니다. 이 12단이 이 라운드 이 두루는 한 단에 이미 포함이 되는 단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요쪽 할 때 조금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14코를 무조건 만들어주면 돼요. 60번째 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한 줄 걸친 다음에, 지금 여기 바늘 들어갔던 요 자리 있죠? 얘가 60번째 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2번을 더 해줄 거예요. 앞에 걸치고,
같은 자리 60번째 코에다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하나, 그 다음 하나 더 넣어줍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둘. 자, 지금 하나, 둘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앞에 바늘 걸치고 지금 이 약간 마디마디 되어 있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공간이 보여요. 이 끝쪽으로. 여기에다 한 코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 하나 걸친 상태에서 그 다음 가서 스티치 하나 넣어줍니다. 자, 3개 됐어요. 또 앞에 바늘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넷,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바늘 넣어주고 그 다음 자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일 거예요. 자, 요 마디 사이마다 한 코씩을 잡아서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기, 이쪽 면으로 가기 전에 여기 한 군데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코스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건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펴주고 자, 표시링 걸린 다음부터 코스를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 2 우리가 근데 14코 만들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 면으로 넘어가는 여기 첫 코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개를 넣어줍니다. 앞에 바늘 하나 걸치고 이쪽 면으로 돌아가는 첫 코, 여기 꼬리실이 달려있을 겁니다. 여기 V코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요. 여기에 2개를 넣어줍니다. 하나, 앞에 걸치고 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해서 둘.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다시 카운팅을 해보면 14개가 나와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그래서 14개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쪽 면 돌아가는 첫 코에다가 지금 2코를 넣어줬어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같은 자리. 자, 그러니까 이쪽을 넘어가는 첫 코에 지금 3코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3코 넣어줬는데 세 번째에다가 표시링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표시링 빼고 이 사이의 코수가 14개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표시링부터 쭉 해서 60코, 여기 마지막 코까지 했을 때 60코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또 앞에 한 줄 걸쳐주고 이제 1대1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자리 명확하게 보이죠? 자, V코 2가닥에 바늘 넣으시면 됩니다. 바늘이 좀 뻑뻑하게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1대1로 하나씩 스티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마지막 코, 자, 마지막 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넣으면 60코가 나옵니다. 쭉 넣어보겠습니다. 1대1로 스티치를 쭉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링부터 쭉 카운팅을 했을 때 여기 마지막 코, 여기까지가 딱 60코가 나와야 됩니다. 60코가 맞으면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표시링을 걸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우리가 이쪽 이 표시링 사이가 14코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4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60번째 코 여기에다가 스티치 2개 더 넣어줍니다. 앞에 하나 걸치고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하나,
다음 둘. 그러면 60번째 코자리에 이 표시링까지 1, 2, 3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2개입니다. 하나, 둘 됐고, 자, 이제 요 마디 사이, 요렇게 돼 있는 여기 사이, 요렇게 돼 있는 여기 사이마다 한 코씩을 일단 1대1로 한번 쭉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일단 스티치를 쭉 넣어줬습니다. 자, 이쪽 면으로 넘어가는 첫 코가 조금 많이 누워있죠. 우리가 12단을 뜨면서 이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카운팅하기 좋게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첫 코에다가 표시링을 걸어 놓으면 자, 표시링 걸린 데서부터 여기 반대편 표시링 걸린 데까지가 60코여야지 되고 이쪽도 60코 그 다음에 이쪽은 표시링 빼고 그 사이의 코스가 14코죠. 그러면 똑같이 얘도 표시링 사이의 코스를 14코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코스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카운팅이죠. 표시링 다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 2, 3. 자, 한 코가 모자르죠. 자, 마지막 한 코는 지금 여기 마지막 했던 자리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카운팅을 하면 14코가 돼요. 자, 표시링 다음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서 한번 실을 끊고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코너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 딱 코너에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첫 코 자리를 한 요쯤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실을 끊고 한 20cm 정도만 끊어줍니다. 자, 끊어주고 돗바늘 준비해주세요. 얘 쭉 잡아당긴 다음에 돗바늘에다가 꼬리실을 연결을 해줍니다. 해주고 자, 여기 표시링 달린 코 빼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표시링 달린 여기 다음 표시링 불편하니까 빼놓을게요. 자, 표시링 달린 이쪽 면으로 넘어가는 첫 코가 여기인데 여기 아니고 그 다음 하나, 두 번째 코로 V코로 이렇게 관통을 시킵니다. 시켜주고 자, 우리 여기 마지막 해줬던 코죠. 여기 중앙으로 자, 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중앙으로 바늘을 넣어주면 뒤편에 이렇게 바늘이 걸리죠. 하나, 둘, 셋, 세 줄을 걸쳐준 다음에 뒤로 쭉 빼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첫 코가 이렇게 조금 누워 있었는데 돗바늘로 V코를 만들면서 좀 이렇게 매끄럽게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돗바늘로 만들어준 V코 여기에다가 다시 첫 코 표시 달아놓습니다. 자, 여기 표시링부터 표시링 걸린 요 사이에 14코여야지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맞습니다. 자, 요게 맞으면 자, 꼬리실은 뒤쪽으로 감춰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실은 실 감추기가 조금 편해요. 이렇게 감춰주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 12단 만들고 나서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어줬는데 자, 이번에 첫 번째 단은 라운드가 아니라 우리가 3면만 만들어줬죠. 12번째 단이 이 라운드 한 단을 포함하는 걸 이미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코스가 중요합니다. 짝수가 나와야 되고 자, 저랑 같이 똑같이 하셨으면 FM대로 하시면 148코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60 여기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60 하면 120이죠. 그리고 양쪽으로 14코씩이 있었어요. 그러면 28. 그러면 더하면 148코가 맞죠. 자,
한 부분에서부터 카운팅을 쭉 해서 148코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148코가 맞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무늬가 만들어진 쪽,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빗살 무늬가 이렇게 나오죠. 빗살 무늬가 나오고 뒷면 무늬는 보시면 위에 이렇게 V코처럼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짧은뜨기 뒷면을 보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패턴을 왕복으로 뜨는 패턴입니다. 이 몸통에 들어가도 왕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왔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왔어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왔지만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폭 있는데 아무데나 양쪽에 아무데나 잡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던 데를 뒤편으로 놓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뜬 뒷면 무늬가 앞쪽으로 보이게 해준 다음에 요 사이에 적당한 자리 아무데나 하나 찔러줍니다. 자, 찔러주는데 세 가닥 넣으셔야 돼요. 자, 위에 V코 있고 그 밑에 한 줄 있죠? 그 밑에 한 줄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실을 끌어옵니다.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1대1로 그냥 패턴 만드시면 돼요. 자, 왼쪽에 있는 한 줄 잡아주고 그 다음 코 가서 스티치 하나, 또 앞에 한 줄 잡아주고 그 다음 코 가서 스티치 하나, 앞에 한 줄 잡아주고 그 다음 코 가서 스티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48코가 나와야지 됩니다. 자, 여기 첫 코 자리 헷갈리시는 분들 여기가 첫 코죠. 여기에다가 표시링 걸어놓고 가시면 되고, 자, 여기 모퉁이에 달려있는 표시링은 이제 카운팅이 다 됐으면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제 1대1입니다.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여기 마지막 코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쭉 했을 때 148코가 나오면 됩니다. 쭉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대1로 스티치를 쭉 반복해서 왔고요. 저는 마지막 한 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에 앞에 한 줄을 잡아주고 마지막 코 가서 마지막 코에 스티치 넣어줬고요. 이제 첫 코 표시링 빼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 연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는 148코가 나와야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한 빼뜨기 코는 코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셌을 때 자, 여기 빼뜨기 전 여기까지가 148코가 맞는지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짝수면 되는 패턴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몸통 무늬를 들어갈 건데요. 자, 몸통에 들어가는 무늬도 다 왕복 패턴인데, 자, 여기서만 뒤로 돌리지 않고 가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닥의 끝이고, 자, 이 다음부터 다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은 지금 온 방향 그대로 갈 거고, 자, 무늬 모양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무늬 모양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약간 헤링본 같은 이런 네트 패턴의 무늬를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무늬가 다 왕복으로 들어가는 이런 무늬가 되고, 예,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사슬 2개 합니다. 하나, 둘. 자, 지금 한 사슬 2개는 긴뜨기 하나를 대체하는 사슬 2개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교차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교차 무늬는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2칸 갑니다. 자, 뒤로 2칸을 가려면 얘는 빼뜨기 코니까 아니고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시작할 때 여기 주의해주세요. 얘도 코로 생각하고 하나, 둘 하고 일로 가면 안 되고, 자, 뒤로 2칸 하나, 둘 일로 갑니다. 자, 여기 실 감고 마찬가지로 세 가닥을 찔러야 돼요. 자, 위에 V코가 이렇게 있고 뒤편에 보면 뒤에 한 줄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하나, 둘, 실 감고 세 줄 잡아서 긴뜨기 해줍니다.
네, 긴뜨기를 하는데 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또 다시 앞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살짝 45도로 이렇게 올라와줘야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과 해주고, 지금 긴뜨기 해준 V코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 이미 사용한 코죠. 자, 앞으로 2칸 갑니다. 하나, 둘. 가서 앞으로 2칸, 하나, 둘.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 3줄 잡아서 긴뜨기 해줍니다. 자, 긴뜨기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교차로 되려면 또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마찬가지로 2칸 갑니다. 하나, 둘. 그러면 이 하나, 둘 갔을 때 이 부분이 이미 한번 찔러줬던 부분이에요. 사용했던 코입니다. 일로 가서 실 감고 긴뜨기를 해주는데, 자, 긴뜨기가 조금 길어야지 이쁩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쭉 올라오고 이 방향이 약간 일자보다는 약간 45도, 한 요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3줄 통과. 또 앞으로 2칸 갑니다. 얘 사용했던 코 기준으로 앞으로 하나, 둘 가면 여기죠. 여기서 또 뒤로 2개면 다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찔러주고 일로 오는 겁니다. 실 감고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3줄 잡는 거 잊지 않습니다. 3줄 잡아주고 긴뜨기. 자, 뒤로 2칸 하나, 둘. 그럼 이미 사용했던 자리죠. 여기에 실 감고 긴뜨기 해줍니다. 자, 긴뜨기가 쭉 올라와야 돼요. 지금 이 걸린 줄 있죠? 이 줄과 얘가 약간 수평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해줘도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딱 얘랑 얘가 수평이 되는 정도. 이 수평을 딱 맞춰주면 얘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3줄 통과. 또 앞으로 2칸 갑니다. 자, 얘 사용했던 코 기준으로 앞으로 2칸. 하나, 둘. 그러니까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로 가서 긴뜨기 해주고 뒤로 2칸. 그러면 다시 하나, 둘 하면 여기 사용했던 부분이죠. 요게 규칙성입니다. 실 감고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3줄 잡아서 긴뜨기. 실 감고 뒤로 2칸 하나, 둘. 그럼 여기 사용했던 부분이죠. 사용했던 부분은 이렇게 표가 납니다. 공간이 커지고 이렇게 조금 들려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는데 땀을 너무 짧게 잡으면 안 이쁩니다. 쭉 올려줘요. 지금 첫 번째 걸린 줄과 끌어온 줄이 약간 수평이 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실이 약간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긴장감이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후들후들하게 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당겼을 때 판판하게 얘가 쭉 길게 와줘야지 스티치가 예쁘게 나와요. 자, 뜨는 방법은 하나도 안 어려운 패턴인데 이 긴장감만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얘 사용한 한 코, 지금 마지막 코를 기준으로 앞으로 2칸 갑니다.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자, 마찬가지로 3줄 잡고 긴뜨기. 자, 뒤로 2칸 가면 이미 사용했던 코죠. 하나, 둘. 여기에다가 자, 사선으로 긴뜨기가 들어가는데 수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린 줄과 끌어온 줄이 수평이 맞고 이 줄이 흐물흐물거리지 않게 약간 판판하게 약간 긴장감 있는 느낌으로 올라와야지 예쁩니다. 3줄 통과. 또 마지막 코. 자, 얘 사용한 기준으로 앞으로 2칸. 하나, 둘 갑니다. 그러니까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실 감고 긴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코너 부분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뒤쪽으로 이쪽을 우리가 겉면으로 쓸 겁니다. 자, 긴뜨기 했고 뒤로 2칸.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편하게 하셔도 돼요. 나중에 뒤집으면 되니까. 자, 뒤로 2칸 가면 이미 사용한 코죠. 하나, 둘. 여기에 사선으로 긴뜨기를 해주는데 자, 수평 잡아주고 긴장감 있게 실이 흐물흐물거리지 않게 이렇게 왼손을 당겨서 좀 판판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3줄 통과. 자, 마지막
코 기준으로 앞으로 2칸. 하나, 둘. 자, 여기 3줄 잡아서 긴뜨기 해주고 뒤로 2칸 갑니다. 하나, 둘. 그럼 이미 사용한 부분이죠. 실 감고 이미 사용했던 부분에 바늘 넣어서 쭉 끌고 옵니다. 수평 맞고 이 실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조금 판판하게 이렇게 올라와야 줘야지 패턴이 예쁘게 나옵니다. 3줄 통과. 또 마지막 사용한 코 기준으로 앞으로 2칸. 하나, 둘. 긴뜨기 넣어주고 자, 뒤로 2칸. 하나, 둘. 그럼 이미 사용했던 코죠. 여기에 사선으로 긴뜨기가 쭉 긴장감 있게 왼손으로 실을 조금 조절해서 판판하게 올라와 주게 합니다. 3줄 통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완성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저랑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끌고 오는 줄이 약간 좀 판판하게 보일 수 있게 좀 긴장감 있게 조금 왼손으로 조절을 해서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쭉 해보겠습니다. 땀 예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가방을 한두 번 떠보신 분이라면 아주 쉽게 뜰 수 있는 가방이에요. 자, 가방을 만드는 과정이 그 매뉴얼이 어려운 가방이 아니라 자, 종이실로 하는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무늬들은 이 앞면으로 보이는 이 무늬가 이렇게 납작하게 예쁘게 잘 나와야지 이 무늬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거를 예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종이실은 보면 이렇게 피 형태로 돼 있죠. 이렇게 동그란 실이 아니라 이 피 형태이기 때문에 이 피가 최대한 납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을 감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자, 바늘의 각도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냥 하게 되면 자, 여기 긴뜨기 하고 자, 이 긴뜨기 할 때는 자, 어차피 꼬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납작하게 되든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어요. 아무튼 긴뜨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선 긴뜨기 할 때가 중요해요. 자, 요거 할 때 자, 우리가 실을 감을 때 보통은 바늘로 이렇게 감잖아요. 자, 그러면 케바케가 일어나게 돼요. 뭐가 케바케냐면 이렇게 감았는데 이렇게 판판하게 감길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구겨져서 감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감길 때 좀 판판하게 감겨야 돼서 자, 바늘로 이렇게 감지 마시고 자, 이 그냥 긴뜨기 할 때는 그냥 하는데 사선 긴뜨기 할 때만 자, 왼손으로 이용을 해서 바늘에다 이렇게 감아줍니다. 최대한 이렇게 납작하게 펴질 수 있게 자,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그럼 납작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왼손으로 감아주면 손에 걸린 실도 이렇게 납작하게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 뒤쪽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올 때 방향을 최대한 수직으로 올리세요. 수직으로. 방향을 최대한 수직으로 올리면 이렇게 납작하게 넓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서 통과.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막 할 경우에는 자, 조금 다르죠. 이렇게 조금 납작하게 넓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구겨진 듯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무늬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 정갈함을 내기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긴뜨기 해주고 사선 할 때 왼손을 사용해서 바늘 위에 실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펴서 올려줘요. 한 다음에 실을 딱 잡아주면 이렇게 납작하게 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선으로 해주는데 자, 위쪽으로 쭉 올려줍니다. 얘랑 수평이 될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헐렁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세 줄을 딱 통과를 해주면 자, 이 겉으로 보이는 무늬가 판판하고 넓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잡으셔야 예쁘게 나옵니다. 자, 풀 과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긴뜨기 하고 긴뜨기 할 때는 그냥 바늘로 실 걸으셔도 돼요. 자, 사선으로 할 때만 실을 펴서 올려주고 자, 이렇게 올려주고 사선으로 가서 쭉 수직으로 올려옵니다. 이렇게 가면 모양이 안 예뻐져요. 수직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통과 하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땀을 잡으시면 가방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실을 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고 하시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가서 수직으로 쭉 팽팽하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세 줄 통과. 그러면 아주 예쁘게 정갈하게 이렇게 땀이 잡히게 되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이 가방은 아주 예쁘게 나올 겁니다. 자, 손땀 잡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컬러를 바꿔서 왔습니다. 자, 컬러를 바꾼 거는 화면에 보기에 흰색이 조금 눈이 아파 보여서 호로록 다시 다른 색으로 바꿔서 왔습니다. 자, 일단 쭉 뜨고 있고 일단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쓴 코 여기에 있죠. 여기서 두 칸 앞으로 하나, 둘. 그럼 여기죠. 이쪽에 긴뜨기 해준 다음에 다시 여기 마지막 썼던 자리 뒤로 하나, 둘 가서 여기에서 사선으로 긴뜨기 해주면 되죠. 자, 실 감고 마지막 쓴 코 기준 하나, 둘. 자, 세 가닥 잡습니다. 세 가닥 잡아서 긴뜨기 해주고, 자, 뒤로 두 칸 가면, 자, 요거 사선 만들어줄 때 썼던 코 여기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여기에 가서 사선으로 긴장감 있게 긴뜨기를 쭉 해줍니다. 세 줄 통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패턴 남았는데, 자,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모든 이 코는 두 번 사용이 되고, 이 두 번 사용되는 코 사이에 한 코가 이렇게 건너뛰는 형태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코 쓴 기준으로 하나, 둘. 자, 여기도 두 번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코 건넜을 때 여기 쓴 코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긴뜨기 해주고 뒤로 두 칸 가면 하나, 둘. 자, 여기 또 썼던 자리죠. 여기에 사선으로 긴뜨기를 쭉 긴장감 있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다 넣어준 거고 우리가 148코였어요. 근데 이 무늬는 두 코에 하나의 무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각선으로 길게 나오는 이 무늬의 개수를 세면 148 나누기 2 해서 74 해서 개수가 7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카운팅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세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셌을 때 마지막 여기까지가 74개의 무늬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자, 저는 맞습니다. 자, 이 무늬수가 맞으면 이제 연결하고 두 번째 단 들어가는데, 자, 연결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먼저 표시링을 빼줍니다. 자, 방금 표시링 뺐던 V코, 이거는 첫 번째 단에서 사선으로 긴뜨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슬 2개 해줬었죠. 자, 여기 표시링 빼줬던 부분에다가 V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자, 빼뜨기 됐어요. 자, 코 이동을 시켜주는데, 자, 이 사선 기준으로 왼쪽, 여기 V코 아니고 여기 아래,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서 코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 무늬 패턴 만들 때 연결하는 방식이 지금 한 방식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2개, 하나, 둘. 자, 지금 한 사슬 2개는 긴뜨기 하나를 대체하는 사슬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턴해서 편물 돌려줍니다. 얘는 왕복으로 만들어지는 무늬예요. 자, 이렇게 한번 오면 반대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사슬 2개 한 상태에서 편물 돌려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늬가 나오죠. 자, 여기서 자, 지금 긴뜨기 대체하는 사슬 2개, 자, 얘 기준으로 그 아래 사선 보이죠? 오른쪽 공간으로 갑니다. 공간으로 가서 긴뜨기 해줍니다. 교차 무늬는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갑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조절해서 실이 헐겁지 않게 긴장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 줄 통과, 사선 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은 앞으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사선 돼 있는 바로 왼쪽에 보이는 V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자, 긴뜨기도 그 헤링본 홀수단 그 뜨는 스티치처럼 줄이 세 줄이 나옵니다. 위에 V코 한 줄, 두 줄, 그리고 앞으로 보이는 세 줄 이렇게 나오는데, 자, V코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을 거예요. 자, V코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고 여기 방금 찝어준 V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해줍니다. 해주고 얘 기준 이쪽 공간으로 갑니다. 모든 공간이 중복 사용됩니다. 여기 한번 바늘이 들어갔었던 자리예요. 자, 여기 앞으로 갔으니까 뒤로
실 감고 사선 긴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선 무늬 왼쪽에 있는 V코, 사선하고 사선 사이에 이렇게 코가 하나씩 보입니다. 딱 정중앙으로 딱 보일 거예요. 매단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V코에만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공간으로 넣지 마시고 V코에만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하나 해주고, 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공간 실 감고 바늘 넣어서 사선 긴뜨기 해줍니다. 긴장감 있게 실 텐션 조절해 주신 다음에 긴뜨기. 자, 이렇게 됐어요. 또 그 다음 얘 사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V코, 사선하고 사선 사이에 있는 딱 정중앙에 있는 V코입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에 실 감고 긴뜨기.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자, 교차무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 감고 사선 오른쪽 공간으로 넣어서 사선 긴뜨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헤링본 무늬처럼 이렇게 되는 모양이 보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무늬 패턴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저랑 두 패턴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사선 사이에 있는 코, 여기 넣고 여기 넣어주면 돼요. 여기는 뒤로 갈 때는 V코가 아니라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공간, 이 세 줄 아래 공간,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실 감고 앞으로 긴뜨기 하나 해주고, 뒤에는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고 긴장감 있게 사선 긴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자, 요거 사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V코, 여기에 긴뜨기. 자, 얘 기준 오른쪽에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여기 V코에다 바늘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넣으면 안 되고 공간. 자, 여기 공간, 여기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사선 긴뜨기 해줍니다. 자, 요렇게 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규칙성을 반복을 하셔서 쭉 두 번째 단 완성하시면 되고, 마무리는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맨 처음에 사선 긴뜨기 했던 V코,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V코에다가 표시링 걸어놓고 갈게요. 자, 여기가 빼뜨기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표시링 걸어놓고, 자, 두 번째 단 한 이쯤까지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패턴을 남겨놓고 있고, 자, 앞에 보이는 사선 왼쪽에 있는 V코, 여기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 그 다음에 얘를 기준 오른쪽 공간, 자, 공간이 여기 크게 있어요. 공간에다가 넣습니다. 실 감고 바늘 넣어서 사선 긴뜨기.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여기 부분에는 자, 여기 V코에다 넣으셔도 되고 공간에다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V코에다 바늘 넣고 긴뜨기.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에다 바늘 넣고 사선 긴뜨기 해주면 자, 마지막 패턴까지 완성이 된 거고, 이 패턴 수, 무늬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74개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몸통 두 번째 단이 이제 패턴까지 다 완성이 된 거고, 자, 무늬를 보시면 이제 요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헤링본 느낌, 요 느낌으로 살짝살짝 네트 패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떴을 때 얘가 이렇게 접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얘가 반대로는 거의 잘 안 접힐 겁니다. 지금 이쪽 면이 지금 우리가 떠서 온 쪽이 겉면 쪽이 될 거고, 여기 안쪽이 이제 안쪽 면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왕복으로 뜨니까 얘를 뒤집었다가 똑바로 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뜨시면 됩니다. 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뒤집힐 때도 잘 뒤집혀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연결하는 거. 자, 연결 첫 번째 단 한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달아놨던 V코, 여기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자, 왼쪽으로 코 이동 시켜주는데 공간으로 갑니다. V코 아니고 공간으로 가서
빼뜨기 해서 코이동 시켜줍니다. 자, 요렇게. 자, 이 무늬 패턴은 연결한 부분이 전혀 표가 나지 않아서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결 부위가 표가 안 나는 게 완성도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2개, 하나, 둘. 자, 지금 한 사슬 2개는 긴뜨기 하나 대체하는 사슬입니다. 자, 편물 돌려줍니다. 자, 이제 안쪽을 바라보고 떠야 되는데, 자, 안쪽을 바라보고 뜰 때 조금 이렇게 손으로 잡기가 좀 편하지 않아요. 그럴 땐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 면이 겉으로 나오게 뒤집어서 만들어주시면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사슬 2개 기준 오른쪽에 있는 여기 사선 긴뜨기 오른쪽 공간, 자, 공간 보이죠? 이쪽으로 가서 사선 긴뜨기 해주고 지금 사선 긴뜨기 해준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여기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똑같은 반복입니다. 여기 시작하는 거 저랑 몇 번 더 가볼게요. 자, 여기 사선 사이에 이제 V코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 V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V코에다 바늘을 넣고, 긴뜨기. 자, 교차무늬니까 뒤로 갑니다. 얘 기준 오른쪽 공간 크게 보이죠? 여기에다가 사선 긴뜨기. 자, 얘 할 때 포인트가 이 실이 흐느적거리지 않게 약간 팽팽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무늬가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 사선 기준 왼쪽에 있는 V코. V코에만 바늘을 넣습니다. 넣고 긴뜨기. 자, 얘 기준 오른쪽 공간으로 가서 사선 긴뜨기. 자, 그럼 이렇게 또 무늬가 지그재그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V코 가서 긴뜨기. 얘 기준 오른쪽 공간으로 가서 사선 긴뜨기. 얘 기준 왼쪽에 있는 V코 가서 긴뜨기. 얘 기준 오른쪽에 있는 공간으로 가서 사선 긴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고 매단 이렇게 연결해준 다음에 사슬 2개 턴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 네트 헤링본을 한 단, 두 단, 세 단째 뜨고 있는데 이거를 총 5단을 만들고 그 다음 6번째에는 짧은뜨기가 한 단이 쭉 들어갑니다. 그게 무늬의 한 세트예요. 2코 6단이 무늬의 한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늬, 지금 이 헤링본 만든 거를 5단을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 헤링본 무늬 저는 지금 5번째 단을 다 뜨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무늬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단수를 세시려면 이 사선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1, 2, 3, 4, 5. 네, 5번째 단. 자, 홀수 단일 때는 이렇게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뜨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연결하고 6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자, 연결하는 거 저랑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여기. 자, 여기. 마지막에서는 공간을 해줘도 되고 여기 V코에다 잡아줘도 되는데 저는 지금 계속 V코로 잡고 있습니다. 짧은뜨기. 얘 사선 기준 오른쪽 공간으로 가서 사선 긴 짧은뜨기.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다 표시링을 걸어놓고 이쪽으로 코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짧은뜨기를 할 때는 코이동을 안 시켜도 됩니다. 여기 표시링 다 걸려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주고 자, 기둥사슬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왕복이에요. 계속 왕복입니다. 자, 겉면 쪽을 바라보게 되고 자, 여기 빼뜨기 해줘서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이 첫 코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선하고 사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겁니다.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사선 위에 있는 여기 V코가 있어요. 사선 위에 있는 V코가 이렇게 사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사선 있는 위에, 여기 사선 있는 위에. 자, 여기에다가 할 때는 V코만 잡는 게 아니라 세 가닥을 모두 잡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자, 긴뜨기를 할 경우에는 위에 V코도 생기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한 줄이 같이 있죠. 여기 앞에 있는 한 줄 밑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사선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사선 위에 세 가닥을 모두 잡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한 줄 아래로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은 사선 사이 공간으로 가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사선 위에 세 줄을 잡아야 돼요. 앞에 보이는 여기 한 줄 아래로 바늘을 넣습니다.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은 사선 사이 공간으로 짧은뜨기. 사선 위에 세 줄 잡아서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는 마찬가지로 148코, 그 다음에 이 무늬, 네트가 들어갔던 이 무늬에서는 74무늬 이렇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쭉 해서 또 마지막은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쭉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쭉 해서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2코 남겨놓고 있고요. 자, 사선 위에 세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선 사이에 공간 아래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짧은뜨기가 나오게 되고 코스는 148코가 나와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잘못하고 코를 빼먹고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카운팅을 하고 갑니다. 148코가 나와야 되고, 첫 코 풀시링 빼주고 빼뜨기 연결하고 이제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빼뜨기 연결까지 하고 볼게요. 자, 빼뜨기 연결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 몸통을 총 6단을 떴습니다. 자, 헤링본 네트를 1, 2, 3, 4, 5 하고 짧은뜨기 1단. 총 6단이죠. 요게 이 무늬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6단을 뜬 과정을 계속 6단씩 반복을 해서 무늬를 쌓아가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면 딱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여기까지 뜬 거예요. 그래서 또 6단을 또 뜨고 6단을 또 뜨고 6단을 또 뜨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지금 한 무늬를 아직 뜨고 있는 중인데 이 6단 뜬 거를 한 5번은 떠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 4세트만 가보겠습니다. 1, 2, 3, 4. 지금 우리가 한 세트 뜬 거예요. 그러니까 총 3세트를 더 뜨면 되고, 단수로 하면 총 18단을 앞으로 더 떠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 똑같은 거 이제 반복입니다. 자, 빼뜨기 연결된 상태에서 자, 여기 헤링본 네트 들어가는 시작 부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연결됐어요. 사슬 하나, 둘. 자, 2개 해주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가 빼뜨기 코가 있죠. 여기 빼뜨기 코 때문에 얘를 코로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짧은뜨기 마지막 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세트 들어갈 때 요거 헤링본 네트 들어갈 때 여기서 요거를 한번 찍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자, 사슬 2개에 긴뜨기 하나 대체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자, 뒤로 2칸이면 어딜까요? 자, 얘 아니죠. 하나, 둘, 얘입니다. 자, 여기에요. 초보자분들은 표시해 놓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얘를 기준으로 앞으로 2칸은 어딜까요? 하나, 둘, 여기죠. 지금 얘는 쓴 거니까 하나, 둘,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늘 자국을 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조금 헷갈리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슬 2개 돼 있는 상태에서 편물 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헤링본 네트를 또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뒤로 2칸, 자, 하나, 둘, 여기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사선으로 긴뜨기. 그 다음 앞으로 2칸, 우리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앞으로 2칸, 자, 여기에다가 긴뜨기 하나, 다시 돌아와서 뒤로 2칸 하면 이 자리입니다. 한번 썼던 자리,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사선 긴뜨기.
자, 썼던 코 기준 앞으로 2칸. 하나, 둘. 여기서 긴뜨기 해주고 사선으로 여기에다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해주고 긴뜨기 하나, 사선으로 긴뜨기. 자, 썼던 코 기준 앞으로 2칸. 하나, 둘.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긴뜨기. 그 다음에 뒤로 2칸은 이미 썼던 자리죠. 여기에 바늘 넣고 사선 긴뜨기. 자,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뜨고 있는데 불편하시면 뒤집어서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또 반복적인 겁니다. 자, 헤링본 네트 5단 뜨고 짧은뜨기 1단 요거 한 세트를 앞으로 총 얘 포함해서 3세트를 만들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세트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6단이 한 세트죠. 6단 한 세트를 하나, 둘, 셋, 넷, 4세트를 떴고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를 해서 148코로 끝이 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지금 한 세트에서 짧은뜨기 한 거 요거 한 단 빼고 요 5단 헤링본 네트를 5단을 더 뜨고 이제 마무리하고 가방줄을 들어갈 건데요. 자, 완성이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가방줄이 요렇게 달리고 자, 우리가 어디까지 뜬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뜬 거예요. 자, 헤링본 5단 헤링본 네트 5단 뜨고 마지막 마무리 스티치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 마무리 해주고 이제 가방줄에 들어가면 돼요. 자, 이게 어려운 거는 없으셨을 건데 손땀을 조금 잘 잡으셔야 되죠. 앞에 손땀 설명 잘 드렸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서 그렇게 손땀을 잘 잡으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정갈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가방을 뜰 때는 이 스티치 하나하나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보시기보다는 가방의 쉐입이 잘 일자로 올라오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작은 나무를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숲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조금 울렁울렁 울퉁불퉁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람 손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 거는 다 다림질을 해주면 정갈하게 다 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알려드린 그 손땀 잡는 방법 그대로 해서 천천히 하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148코로 지금 끝이 난 상태인데 자, 여기서 들어가는 요 도입 부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연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연결한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나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쪽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연결해서 올라온 건데 표가 나지 않죠? 자, 148코가 여기서 맞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틀어지면 풀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급적이면 안 풀르는 게 좋습니다. 종이실은 구겨지면 잘 펴지지 않아서 막 그 푸른 거는 조금 펴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148코가 맞고 지금 빼뜨기로 연결돼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사슬 2개 하고 편물 돌리죠. 하나, 둘. 자, 편물 돌리기 전에 자, 시작할 때 2칸 뒤랑 2칸 앞을 표시를 해놓고 가면은 편합니다. 자, 얘는 빼뜨기 코예요. 그죠, 여러분? 얘를 코로 치면 안 됩니다. 지금 얘 있는 거를 코를 쳐서 뒤로 2칸에서 하나, 둘 해서 얘가 되면 안 됩니다. 얘는 빼뜨기 코니까 아닌 거고, 얘 빼고 그 다음 뒤로 2칸은 하나, 둘,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줄 딱 잡아서 이렇게 늘려놓으세요. 표시를 딱 해놓고. 또 얘를 기준으로 앞으로 2칸. 자, 얘가 첫 코죠. 지금 여기 들려있는 코. 앞으로 2칸은 얘 빼고 하나, 둘. 그럼 여기가 됩니다. 자, 시작할 때 이렇게 잡아놓고 딱 시작을 하시면 코가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편물을 돌리면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코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사슬 2개 돼 있는 상태에서 편물 돌려주고 자,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하나 만들어주고 또 이쪽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로 2칸 표시해놨던 부분 자, 실 감을 때 바늘에 왼손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펴서 올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뒤로 2칸 된 부분에다가 넣고 쭉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수직으로 올라와요. 3줄 통과. 자, 앞으로 2칸 부분 여기였습니다. 표시해 놓은데 실 감고 긴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2칸 한번 했던 자리 자, 여기 할 때는 실을 펴서 왼손으로 실을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감아주고 실을 좀 평평하게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뒤로 2칸 가서 실을 끌고 올 때 일자로 쭉 끌고 와서 3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링본 네트 5단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링본 네트 5단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1, 2, 3, 4, 5 5단을 떴고, 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세트가 6단이에요. 헤링본 네트 5단, 짧은뜨기 1단, 총 6단을 뜨는 게 한 세트고, 우리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서 떴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해준 다음에 헤링본 네트 5단 떠주고, 그 다음 원래 짧은뜨기 했는데, 자,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 단이라서 이분모스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떴을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고 갔었죠. 자, 여기는 첫 코가 아니라 사슬 2개, 긴뜨기 하나 대체해주고 난 다음에 사선 긴뜨기 맨 처음에 했던 V코입니다.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지금 한 빼뜨기 여기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여기다 달아놓고, 자, 우리가 이분모스 스티치를 한 단을 쭉 해줄 건데요. 이분모스 스티치는 뒷면의 무늬가 나와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기둥사슬 해준 다음에 편물을 돌렸는데 돌리지 않고 계속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단을 해주겠습니다. 자, 빼뜨기 연결됐죠? 자, 그 다음엔 어디에다가 해주냐면 여기 사선 돼 있는 여기 사이 공간에다가 실 감고 긴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빼뜨기를 해주는데 빼뜨기 할 때 여기 이렇게 사선 돼 있고 위에 있죠? 위에 V코랑 뒤쪽에 있는 한 줄까지 해서 3줄을 잡습니다. 3줄을 잡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긴뜨기를 해주면 얘를 정면에서 보면 자, 요렇게 한 줄이 앞에 나와 있고 위에 V코도 있어요. 여기 3줄. 여기 3줄 모두 다 바늘을 찔러준 다음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바늘 넣고 3줄 잡아서 빼뜨기. 사선 사이 공간에는 실 감고 긴뜨기. 그 다음 여기 사선 위에 있는 V코랑 뒤에 있는 한 줄, 3줄 모두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에 걸린 줄이 한 줄, 2줄, 3줄이에요. 3줄 모두 잡아서 빼뜨기. 자, 그 다음 사선하고 사선 사이 여기는 실 감고 긴뜨기. 그 다음은 3줄 잡아서 빼뜨기. 자, 이분모스 스티치는 빼뜨기, 긴뜨기를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겉쪽에서 봤을 때 자, 요런 식의 무늬가 나오게 되고, 자, 마무리 단이기 때문에 조금 텐션 더 줘서 타이트하게 해줘야지 더 마무리감이 단정하게, 단단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여기 사선 사이에는 실 감고 긴뜨기, 사선 위에 V코랑 뒤에 한 줄까지 모두 잡아서 빼뜨기, 사선 사이에는 실 감고 긴뜨기, 사선 위에 V코랑 뒤에 한 줄 모두 잡아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쭉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긴뜨기 계속 반복이에요. 쭉 반복을 해주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해줘야지 예쁩니다. 네, 쭉 완성해 보겠습니다. 가방 마지막 단 이분모스 스티치에서 쭉 오고 있고 저는 2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맨 처음에 빼뜨기 한 부분에 표시링 달아놨죠. 자, 여기 전에 사선 위에 3줄 잡아서 빼뜨기.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도 하나 긴뜨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바로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빼뜨기를 바로 연결을 해버려서 그러는데, 자, 여기에도 긴뜨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갔으니까 마지막은 긴뜨기로 끝나야 됩니다. 실 감고 이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긴뜨기. 자, 요게 원래 정석인데 뭐 한 코 안 했다고 막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빼뜨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긴뜨기로 끝이 나야 되고, 자, 규칙성은 여기 사선 위에 3줄 잡아서는 빼뜨기, 그 다음에 사선하고 사선 사이 여기 공간에는 긴뜨기, 요게 규칙성입니다. 자, 이렇게 긴뜨기로 마무리가 되면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여기 V코 잡아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고
실 적당히 잘라서 쭉 빼줍니다. 자, 이러면 마무리예요. 자, 남은 꼬리실은 여기 안쪽으로 잘 숨겨서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방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가방줄만 달아주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마무리감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전체적인 쉐입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고, 한번 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손땀에 따라서 요거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크게 나오셨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크게 나왔을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래부터 가방이 일자로 잘 올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타이트했는데 위에서 느슨해지면 이렇게 퍼지게 되고, 아래는 느슨했는데 위에서 타이트해지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런 것만 없으면 조금 크고 작은 건 관계가 없어요. 자, 이거는 가방의 폭이 어느 정도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폭이 아까 바닥 할 때 좀 쟀었죠. 일단 이렇고, 자, 일단은 폭 무시하고 그냥 가방을 딱 반으로 딱 놨을 때의 가로 길이가 지금 33cm 정도 되고요. 자, 가방의 높이는 우리 여기 헤링본, 네트 헤링본 했던 데서부터 재보겠습니다. 재보면 지금 23cm, 23.5cm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방이 꽤 넉넉한 가방입니다. 자, 요거보다 크게 해도 이쁠 것 같긴 한데 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딱 여기까지가 적당한 것 같고, 이제 가방줄 들어가 볼게요. 자, 가방줄은 기본적인 새우뜨기를 할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0cm짜리 줄을 이렇게 두 줄을 만들어야 돼요. 120cm짜리 두 줄, 그 다음에 15cm짜리 줄 두 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15cm 요만한 걸 두 줄을 만들 거예요. 가방줄 새우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꼬리실을 이용해서 꼬매줘야 되기 때문에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사슬 매듭을 지어주는데, 자, 사슬 매듭을 지을 때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엉성하게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엉성한 거라는 거는 이 꼬리실을 당겨서 얘를 조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 꼬리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걸쳐가는 이렇게 한 줄이 있죠. 자, 꼬리실이 있고 이렇게 위에 걸쳐가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자, 넣었어요. 자, 여기서 본실을 끌고 와서 앞에 한 줄에만 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두 줄 본실 끌고 와서 통과.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한 줄이 보이죠? 여기에다 바늘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통과해서 앞에 거에만 통과시켜줍니다. 앞에 한 줄에만 통과. 그럼 두 줄 걸렸죠? 두 줄 한꺼번에 통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 밑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측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줄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바늘, 두 줄에다가 바늘을 넣고, 자, 넣었어요. 앞에 두 줄 통과해서 두 줄 남았죠? 두 줄 한꺼번에 통과 하고 꼬리실을 여기서 조금 당겨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옆에 두 줄이 있습니다. 측면 쪽에 있어요. 측면 쪽에 여기에다가 바늘을 두 줄에 바늘을 넣고 두 줄만 본실을 통과시키면 두 줄이 남죠. 두 줄 통과. 또 자, 요렇게 따라갑니다. 요렇게 지금 여기 바늘 걸려 있고 그 두 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두 줄이 있죠. 측면 쪽에 요걸 이렇게 살짝 돌려서 두 줄에 바늘을 넣습니다. 두 줄만 통과. 두 줄 남았죠? 두 줄 통과. 자, 요게 아주 기본적인 새우뜨기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 밑에 두 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두 줄 통과시키고 두 줄 남았죠? 두 줄 통과. 또 요렇게 지금 여기 두 줄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두 줄 통과시키고 두 줄 남으면 두 줄 통과. 자, 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120cm짜리 두 줄, 그 다음에 15cm짜리 두 줄을 만들어줍니다. 자,
자, 일단은 저는 120cm짜리는 다 만들었고, 자, 15cm짜리 지금 한 줄만 더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쭉 해서 15cm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 너무 촘촘하게 안 잡으셔도 됩니다. 촘촘하게 잡으면 손가락이 좀 아파요. 자, 이렇게 통과시키고 실을 끌고 올 때 그냥 조금 여유롭게 바늘 한 1.5배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통과. 자, 무리하지 않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촘촘히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5cm짜리 하나를 더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뜨면서 이렇게 조금 당겨주세요. 당기면 여기서 조금 더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충분히 늘렸을 때의 길이 120cm짜리 2줄, 15cm짜리 2줄을 만들어줍니다. 자, 저는 15cm 될 때까지 만들어줬고요. 자, 만들고 나서 이렇게 충분히 당겨줍니다. 이게 당겨지지 않을 때까지, 늘어남이 없을 때까지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다 늘렸을 때 15cm, 120cm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측면에 2줄의 바늘 넣고, 자, 앞에 2줄만 빼지 않고 지금 걸린 3줄을 한꺼번에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실은 마찬가지로 2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하고 얘를 쭉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우뜨기 저는 15cm짜리 이렇게 2줄을 만들었고 120cm짜리 자, 실이 길어요. 이거 만들면 길어요. 자, 이렇게 120cm짜리 2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줄을 준비를 해주시고, 자, 부자재는 자, 이렇게 작은 디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종이실과 이 골드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뭐랄까요? 그 약간 음식에 참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승작용이 있어요. 딱 올려보면 자, 부자재도 과하지 않으면서 가방도 좀 살려주는 그런 느낌을 이번에 가방줄에 한번 써보고 가방줄 달아야 되는 위치를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가방을 이렇게 딱 반으로 딱 접어서 양쪽 사이드를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바닥 폭이 이렇게 있죠. 바닥 폭 딱 중심, 센터를 타고 쭉 올라와서 자, 한 군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선하고 사선 사이에 표시링을 이렇게 달아줘요. 자, 이렇게 달아준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사선의 개수가 74개였습니다. 그죠? 그럼 74를 반으로 나누면 37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링 달아준 다음 사선부터 37개를 카운팅을 쭉 해서 자, 여기가 37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7 다음 여기 다음 사선 사이에다가 표시링을 달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사이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 사이드 기준으로 사선을 10개를 카운팅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사이드 부분 여기서부터 2, 4, 6, 8, 10 10하고 11번째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 놓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링 달아놓은 걸 기준으로 자, 여기서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2, 4, 6, 8, 10 10 지나고 11번째 여기 사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시링을 달아놓고 지금 이 부분에다가 가방줄을 달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자, 얘부터 세는 겁니다. 2, 4, 6, 8, 10 그러면 10번째가 여기고 11번째 여기 사이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걸어 놓습니다. 자, 이쪽도 자, 얘 기준으로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 둘입니다. 2, 4, 6, 8, 10 10번째, 11번째 사이 공간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줄 달 위치가 선정이 되면 처음에 15cm짜리 만든 새우뜨기 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디링을 여기 안에다가 껴줘요.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해줄 건데 자, 요 D 방향의 위치는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화면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반으로 딱 접어 놓습니다. 접어 놓고 자, 실을 적당히 잘라서 돗바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요. 자, 제일 먼저 요 D링 요 밑으로 살짝 찝어줄 겁니다. 얘가 공간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걸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찝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D링에 가깝게 관통을 시켜줍니다. 이 정도 꼬리실 남겨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됐으면 몇 번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줍니다. 해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 몇 번 더 해주셔도 돼요. 얘가 흔들리지 않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이 꼬리실은 숨겨주시면 되는데 이 새우뜨기 안쪽으로 그냥 쭉 넣어서 관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관통이 돼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숨겨주고 나머지 실은 잘라주고 여기 남은 실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꼬리실을 다 숨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가방에다가 달아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가 얘를 달아주는데 자, 달아줄 때 느낌이 그리고 이 위로 올라오는 요 센치가 한 4cm 정도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4cm 정도.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요렇게 달아집니다. 여기 지금 10번째, 여기서 셌을 때 10번째 있는 쪽에다가 얘를 위로 4cm 올라오게끔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요 상태로 꼬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겉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자, 안쪽에서는 얘를 자,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틀어줘서 얘가 이렇게 붙여지면 안에서 꼬매기가 좋겠죠.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한 줄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게 요점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지금 남은 꼬리실을 이용을 해서 가방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cm) 정도 올라오게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꼬매줍니다. 자, 꼬매는 거의 요령은 네, 이거는 뜨개가 아니라서 뭐 어떤 이렇게 명확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겉에서 표시만 안 나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겉에서 표시가 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으로 나왔을 때는 요런 데에 이렇게 관통시켜서 잘 잡아주고 다시 뒤로 보내주고 자, 겉에서 티 하나도 안 나죠? 자, 요렇게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나왔을 때는 요런 데 사이로 통과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가리면서 자, 요런 식으로 꼬매주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서 여기 안쪽으로 지금 남은 꼬리실로 해가지고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매는 거는 겉에서만 보이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가끔 초보자분들이 꼬매는 거를 왜 생략하냐고 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큰 별다른 요령은 없는 겁니다. 자, 여기도 흔들리지 않게 꼬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를 다 해줬습니다. 자,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줄처럼 보이게 해주고 이 상태로 안에서까지 똑같이 해주기 힘드니까 여기서 조금 틀어서 이렇게 꼬매기 좋게 이렇게 해서 꼬리실까지 다 감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120cm짜리 만든 새우뜨기질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디링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반으로 딱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끝이 딱 만나고 얘가 딱 반으로 접어지게끔 딱 해주신 다음에 자, 얘도 이 디링이 막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안 이쁘니까 자, 여기를 또 이렇게 지금 여기 밑에 해준 것처럼 찝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 적당히 잘라서 돗바늘에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게 찝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묶고 시작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몇 번 더 찝어서 얘를 딱 이렇게 잡아주고 꼬리실은 또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관통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찝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디링은 사용하시다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D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링이 연결이 됐고 지금 두 줄이죠. 얘가 꼬이지 않게 잘 잡아서 자, 해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깨에다가 한번 매보세요. 매보고 자,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할지 얘는 숄더니까 적당할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표시링 달아놓은데 이쪽에 이렇게 꼬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게 최소 4cm는 들어가야 돼요. 그거보다 약하게 해도 뭐 관계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짐이 좀 많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를 해서 4cm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서 이 가방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깨에 한번 걸쳐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자, 요게 꼬맨 거랑 똑같이 겉에서만 표시가 나지 않게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매고 오겠습니다. 자, 가방줄 한쪽 부분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고 여기 할 때 조금 단단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 양쪽에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자, 한쪽 가방줄이 다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안쪽에 다 들어간 거 빼고 실제로 가방줄로 쓰는 이 줄의 길이를 제가 측정을 해보면 60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키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지금 한 과정 똑같이 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디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돌렸을 때 자, 똑같이 여기에 디딩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디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쪽에 디딩이 있으면 반대편은 이제 이쪽으로 조그만 거 달아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라벨은 선택인데요. 해보니까 다는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라벨을 자, 이거는 이렇게 다는 것보다는 자, 기성 느낌 나게 자, 가방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주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적당히 실 연결하신 다음에 네, 이 구멍으로 해서 반대편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실은 뒤로 보내서 꼬리실을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막 힘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가볍게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달아주면 이제 만들기 과정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자, 우리가 가방 바닥 1차로 잘라놓은 거 있습니다. 그 바닥을 지금 여기다 안에다 넣어보면 안 들어갈 거예요. 조금 클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잘라서 다듬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라운드 부분 이렇게 굴려 주셔야지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방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저는 안에다가 넣어보고,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 얘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시면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 같은 걸로 그냥 바닥에 싸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만들기 과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